그런데 한 달간의 정신감정 끝에 치료감호소에선 박군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군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한 겁니다. 도대체 아스퍼거 증후군과 박군의 범행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가벼운 자폐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중증의 자폐증과는 다르게 언어적 소통 능력이 있고요. 또 지적인 능력이 별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거나 공격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거든요. 사회성이 떨어져 대인 관계가 힘든 것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은혜 씨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은혜 씨의 행방을 묻고 SNS를 동원해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박군의 행동은 아스퍼거 증후군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비록 스토킹 현상은 정신병적인 어떤 증상과 연관이 있다는 치더라도 살인을 저지른 행동 자체는 정신병적 행동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잔혹했던 박군의 범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박군의 범행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박군의 범행은 미리 각본을 짠 것처럼 치밀하고 용의 주도했다는 게 범죄 심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특히 범행 당시 박군의 행동과 증거에 주목했는데요. 본인은 이제 원래부터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 지하로 내려가서 시신을 담을 플라스틱 그 박스를 확인을 하는, 또 나가서 테이프와 생수를 사와서 그것을 포장하거나 또는 자기 손을 씻는다든가 하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봤을 때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이 돼 있고 사람을 살해하는 그 과정에서 매우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는 거죠. 박군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후에도 이미 사망한 은혜 씨를 또다시 폭행하고 시신의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이처럼 얼굴을 공격하는 등 잔인한 살해 방법은 스토킹 살인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그 후 박군은 재판부에 죄를 뉘우친다는 편지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부모님은 돈만 내주지 정작 저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도 마음을 이해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왠지 저를 마치 투자 대상으로만 본 것 같았어요. 한때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박군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남녀관계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집착이 돼서 행동을 처리했다가 요게 이제 핵심이고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는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용서를 바란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졌습니다만 하면 되죠. 근데 뒤에 또 사족이 계속 붙잖아요. 이렇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까요? 보는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가 보면 섬뜩한 겁니다. 거꾸로 이제 협박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걸 봐서 볼 때 그 사람은 전혀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굉장히